네, 안녕하세요.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이넥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바이넥스가 이제 이 백신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서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요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이건 급등주로 좀 대응을 해라. 급등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, 주가 급등한 이후에 바로 좀 무너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.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이에요. 뭐 이슈 이런 거 다 좋죠. 이슈도 좋고, 이제 러시아 백신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에 대해서는 뭐 물론 결과는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것도 다 좋게 나왔지만 저는 지금 백신 자체들을 지금 임상 2상 정도까지밖에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뭐 그렇게까지 백신이 뭐 효용이 클 것이다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. 뭐 이건 개인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이고,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모더나, 화이자, 아스트라제네카 이러한 이제 백신들도 사실 변이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연구 결과로는 92% 굉장히 좀 우수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, 백신 자체 이 러시아 백신만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백신 자체에 대한 약간의 불신 그런 것들도 좀 주가에 좀 녹아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급등 패턴으로 좀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또 다른 이유는 주가가 밑에 있다가 솟았잖아요. 그러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. 그러면은 이게 만약 조정 나오면은 다시 사면 되는데, 올라갔을 때 못 팔면 나는 그냥 뭐 이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주가는 내려왔고, 뭐 결과적으로 더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좀 아쉽게도 내려왔습니다. 내려왔고,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좀 매집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슬슬 일단은 조금 뭐 이제 기사를 좀 보면은 이제 CMO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진출 러시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. 바이넥스는 CMO랑 CDMO 같이 가져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제 기술 이 위탁 개발 생산 개발까지 같이 하느냐 아니면 생산만 하느냐 그 차이인데, 이제 이 바이넥스는 CDMO예요. CDMO. 근데 우선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CMO까지 좀 챙겨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백신과 치료제 수요가 급증해 백신 개발사들의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가 전 세계적으로 맞지 않다.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 요청받아서 이제 분석 영상을 찍었을 때도 좀 이거는 좀 담아가볼만 하다. 그다음에 CMO는 뭐 단발성 이슈로 끝나는 부분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. 요거 이외에 이 기사를 보여드리느냐, 이 바이넥스 것만 아닌데도 보여드린 이유가 이 삼바가 계속적으로 이걸 확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분명 전 세계적으로 캐파 1위죠. 1위고 이제 셀트리온도 CMO로 하면서 좀 늘리고 있어요. 늘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진단키트 쪽 말씀드릴 때도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애들이 괜히 들어오는 거 아니다. 돈 냄새 맡고 들어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삼바랑 셀트리온이 바보가 아니잖아요. 바보가 아닌데 CMO 쪽으로 계속 투자하고 증설을 하고 늘리는 거는 앞으로 요거에 대한 이제 뭐 백신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이 바이오시밀러 쪽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CMO 시장이 갈수록 커질 것이고 그 부분을 잡으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. 그런 부분으로 저는 바이넥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. 단발성인 이슈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, 물론 단발성적인 그런 이슈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. 당연히 미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,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CMO 이제 녹십자와 CMO를 좀 맺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, 그다음에 이런 업체입니다. 이런 업체고 이건 뭐
계속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, 그리고 저는 이 CMO와 이 CDMO 요쪽 분야가 앞으로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이넥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결국엔 올라간 거죠. 이제 위탁 생산 선전의 강세. 그리고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게,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게, 이제, 저는 그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, 당연히 이제 얼마나 많은 물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는 또 달라질 거예요. 달라지겠지만,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, 왜냐면 생산 캐파가 좀 있으니까. 그리고 이게 이제 이 CMO가 매출 원가가 좀 있고 이제 업체들이 좀 많이 좀 챙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요 정도로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요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들고 가는구나 정도를 좀 체크해 보시는 건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선정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선정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, 왜 이 선정이 되는 것 자체가 선정을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얘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저는 그거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도 어쨌든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기사들 더 있는데 약간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건 더 안 보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좀 차트적으로 좀 보겠습니다. 차트적으로 보면은 일단 다시 좀 내려왔어요. 우리가 처음 이제 매집하던 구간이 요 라인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해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제일 하단 부분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여기 라인 이탈되는 것 좀 조심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,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지금 5일선에 좀 올라타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에 따라서 다른데, 만약에 올라타서 움직이면 여기 안에서 1차 매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. 여기까지. 그래서 1차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, 만약에 아니야 난 시장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여기 밑에까지 해서 분할로 잡으시는 거죠. 여기서 잡으신 다음에 여기가 이탈이 됐을 때 여기가 원래 2차 매집이고 여기가 이제 이 버리는 라인이기는 한데, 만약에 나는 좀 길게 끌고 가기가 싫다라고 하시면은 뭐 여기서 끊으셔야 되는 거고,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야 밑에까지 좀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CMO 시장이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왜냐면은 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치료제 백신에 대한 수요도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. 왜냐면은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, 특히나 코로나19가 저는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. 변이가 만만찮아요. 변이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. 물론 인류와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그런 부분에서야 당연히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,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는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지금 주봉상으로 좀 이탈이 됐습니다. 주봉상 이탈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20주선 좀 올라타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, 아까 잡았던 라인이 여기 이렇게 1차,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. 2차. 그래서 여기 1차, 2차 접근해 보시는 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다만 이 주봉상 이게 이격이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박스를 좀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좀 피곤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왜냐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부분에서 좀 나는 부담이다라고 하시면 위에서 끊으시는 거고, 아니다 난 괜찮다 하면 밑에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. 그런 관점이고, 이제 월봉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. 지금 이제 봤을 때 여기가 2만 한 5천원 정도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, 그 2만 5천원 라인이 일단 여기 아랫라인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바로 반등이 나와버리면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
좀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까 처음에 봤던 게 분봉이었네요. 일봉으로 아직 5일선을 아직 못 잡았죠.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으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대응하시기엔 좀 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, 이제 240선으로 좀 잡았는데 60분봉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미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. 돌아서고 있는데 일단 이격이 멀죠. 이격이 멀면 얘가 내려올 때 여기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마중을 나가야 되는데, 그런다면야 이제 괜찮죠. 괜찮죠.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갭 메우면 구덩이 한 번씩 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월요일장에 이제 화요일장에 이제 다음 거래이죠. 화요일장에 얼마나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, 아직까지는 돌려 세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.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은 뭐 이제 여기 라인은 좀 그래도 많이 기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접근하시기에 그렇게 불편한 가격대는 아닙니다. 게다가 고점 대비 지금 또 이미 많이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조금 더 짧게 본다라면은 이제 조금 이제 방향성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기는 있죠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찐으로 좀 올라가는 거라면, 진짜로 좀 올라가는 거라면 적어도 29,500원 라인 정도, 29,500원 근처, 29,350원 정도를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. 이런 식으로 큰 봉이 나와서 올라타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속지.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. 걸릴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그런 관점. 5분 봉으로는 이미 좀 올라서긴 했네요. 그래서 아예 초단기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, 이제 조금 이제 좀 30분 봉이나 60분 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아직 이격이 너무 많이 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된다. 그래서 뭐 매집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윗박스권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,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아랫박스로 좀 접근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, 제 박스를 두 개 그려줬기 때문에 절대 윗박스에서 다 담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할로 조금 하고, 그다음 얘 같은 경우 3개로 해놓는 게 좋은데, 일단은 비중을 뭐 원래 20%씩 담으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종목 현재 상황에서는 10% 정도까지, 10에서 한 12% 정도까지만 하시고 8%는 현금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이평성상 좀 강한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거기에서 한번 또 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비중을 약간은 좀 남겨 놓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선택은 이제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좀 바이넥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